서먹 그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바구니에는 여러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네, 먼저 전체적인 면적을 다 칠해 주신 후에 명암을 넣고 다음에 무늬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바구니를 그릴 수 있으세요. 복잡한 그림일수록 전체적인 색의 변화와 명암을 넣은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장미꽃을 색칠하고 있는데요. 장미꽃 보면 꽃잎이 한 장 한 장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전체적인 조금 어두운 부분을 칠한 다음에 밝은 부분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초록색의 하얀 꽃 모양 같은 게 있는 그런 부분을 색칠을 할 때도 먼저 중간 톤이나 어두운 단계의 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밝은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흰색으로 흰색 꽃을 한번 색칠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꽃과 꽃 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칠해 줄게요. 꽃을 잘 피해서 사이사이에 색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꽃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잘 지키면서 색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배경을 다 칠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닥은 조금 밝은 초록색으로 좀 칠을 할 건데요. 밝은 초록색이라 하더라도 좀 어두운 톤에 들어가죠. 이게 전체적으로 꽃과 바구니 외에는 조금 어두운 계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번에는 꽃바구니 뒤에 있는 배경을 칠할 건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검정색과 초록색이 잘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표현할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초록 계열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반사되는 부분? 그런 초록색 부분을 좀 칠해줄 거예요. 검정색의 가장 어두운 배경을 칠하기 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초록색 계열을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칠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다음에는 그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검정색으로 전체를 칠해주세요. 복잡한 그림을 그릴수록 순서를 좀 잘 지켜주시면 그림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차분하게 내가 어디부터 칠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표를 짜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색을 칠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덩어리 그리고 종이를 다 덮을 만큼 배경을 꼼꼼하게 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들어가면 되겠죠. 초록색 꽃에 어둠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꽃대나 그 밑에 조금 밝은 색을 칠하고 다음에 흰색으로 꽃 모양을 찍어 주시면 돼요. 이게 꽃을 크게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기보다는 조금씩 묶어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큰 덩어리로 색채를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좋아요. 붓은 둥근 세필 붓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한 번 더 배경에 어두운 색을 칠할 때 꽃의 실루엣을 다시 한번 찾아주면서 꽃의 안쪽을 그려주기보다는 그 실루엣을 지금 찾아주고 있어요. 어디가 좀 더 어두운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한 번 더 색을 올려주셔야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림이 되겠죠. 천천히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형태가 틀렸는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흰색으로 흰 꽃의 모양을 다듬어 줄게요. 이때 저는 헤비바디를 작업실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그냥 티타늄 화이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검정색의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흰색의 헤비바디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커버력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두세 번 칠할 거를 한 번, 두 번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고를 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록색의 꽃을 그릴 때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고 난 뒤에 밝은 흰색을 찍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한 번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전체적인 덩어리를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흰색을 찍으면서 디테일을 표현하고 또 한 번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흰색을 올려주면서 정리에 들어가는 거죠. 꽃이나 복잡한 부분을 그릴 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고 복잡한 모양을 그릴 때는 어두운 거를 아니면은 중간보다 조금 더 어두운 단계를 먼저 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밝은 부분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면 그림이 완성이 금방 되겠죠. 세세하게 나누려고 너무 예를 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흰색 꽃에 연한 회색으로 명암을 찾아주고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고 있는 거죠. 이때도 너무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일단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조금은 러프한 붓터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꽃잎을 한 장 한 장 그려야지 하게 되면 정말 그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꽃을 다 파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꽃잎을 한 장 한 장 나누기보다는 크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찾아주시는 거죠.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눈을 한 반쯤 정도 지그시 감으시면 막 어두운 부분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약간 연한 회색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어두움을 찾아주면 되겠죠.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두운지 먼저 스케치 하듯이 중간 회색으로 찾아줘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색이 핑크색도 아닌 것이 그죠? 오렌지빛이 도는 핑크색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렌지랑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살짝씩 섞어서 색을 한번 찾아줘 봤어요. 어두운 부위는 조금 핑크 톤이 좀 들어가고, 밝은 부분에서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좀 애매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장미꽃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처음에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을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색으로 대충의 어두운 부분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찾아주는 거죠. 탁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찾아줄 건데요. 여기에서도 너무 꽃잎을 나누기보다는 조금은 좀 듬성듬성 찾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꽃잎을 한 장 한 장 그리는 느낌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명암으로 면으로 꽃잎을 찾아주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세필붓으로 약간의 어두운 라인을 조금 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꽃잎을 크게 한 장을 그렸다면 되게 세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A5 정도의 사이즈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들어갈 거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 느낌만 살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림의 밸런스가 맞고 어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꽃도 그쵸, 빛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받잖아요. 근데 흰색 부분에 밝은 부분이 더 많이 표현이 되겠죠. 왼쪽에 핑크색의 꽃은 약간 어두운 톤이 좀 중간 톤? 이게 좀 많았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밝은 부분들이 꽃에서 더 많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잎사귀, 초록색 잎사귀와 꽃이 만나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고, 붓을 바로바로 씻지 않고 바로 흰색으로 섞어서 칠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구니 손잡이를 표현해 주시는데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좀 어두운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바구니를 한번 칠해 볼게요. 붓의 터치를 가로로 하면서 칠해주면 조금의 그 바구니의 결 모양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 세로로 칠하기보다는 가로 무늬의 느낌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구니가 짜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바로 그 문양을, 짜져 있는 문양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밝고 어둡고 중간톤,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바구니가 이렇게 짜져 있는 모양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전체를 다 표현하기보다는 밝은 부분, 내 눈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아, 이게 뭔가가 짜져 있는 바구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좀 감춰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드러나서 이거다라는 거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바구니가 약간 초록빛이 조금 도는 황토색
그런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이트 그린을 좀 섞어주면서 표현을 좀 해주었어요. 그리고 손잡이의 오른 부분은 흰색을 더 섞어서 좀 밝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바구니에 그 짜져 있는 모양을 그리기 전에 먼저 가로로 줄을 그어주듯이 면을 먼저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한 번 더 꽃잎의 밝은 부분을 흰색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꾸 덧칠을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모양을 다듬어 나가고 있죠. 수채화처럼 몇 번의 터치로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 번의 터치가 너무 두껍지 않게 쌓여주시면 훨씬 그림이 깊이감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옐로우 워커를 써서 색의 풍성함을 주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흰색으로 모양을 좀 다듬어 주고, 흰색은 좀 흰색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남겨두는 거죠. 흰색 부분을 찍어줄 때도 듬성듬성 찍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뭉쳐있고 또 풀어져 있고 뭉쳐있고 좀 나누어져 있는 거를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점을 찍듯이 전체에 그냥 콕콕콕 찍는 것이 아니라 좀 덩어리 느낌을 조금 더 주시는 거죠. 바구니에 그 짜져 있는 문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왼쪽 대각선과 오른쪽 대각선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한 줄은 왼쪽 방향으로, 한 줄은 오른쪽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약간 이렇게 짜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는 뒷배경에 초록색 부분을 처음에 대충 좀 칠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줌으로 해서 완성도를 올려줄게요. 천천히 붓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 초록색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초록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 주시면서 조금 더 색의 다양함을 주시는 거죠.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어둡고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게 이렇게 명암 차이를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입체감이 들거든요. 빛이 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조금 흑과 백이 좀 강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그림도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었어요. 뒷부분에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한, 그쵸? 그런 부분에 초록 계열을 흰색을 섞어서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흰색을 더 써서 밝게 칠해 주시면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약간 뒷부분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조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작업실에 있는 조명이랑 집에서 밤에 그리는 조명이 너무 틀려서 애지간하면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약간 이렇게 누런빛이 좀 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예,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물론 카메라의 각도도 있지만 빛의 조절이 진짜 어려웠어요. 작업실에서 했을 때는 자연광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 색이 이제 제가 보는 것과 스크린으로 보는 게 거의 같거든요.
제가 칠하고 있는 색이 그대로 이렇게 스크린에 담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그렸을 경우에는 조명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찾는 게 아직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빛의 반사도 있고 그쵸? 처음부터 조금 고가의 그런 조명을 썼으면 달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지 못해서 약간 빛이 최대한 제가 다른 조명을 쓰긴 하는데 이게 조명 부분에서는 진짜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